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다른 엑셀 파일에 시트를 한 파일로 이렇게 합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이런 작업들을 이제 매크로를 이용해서 많이들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매크로를 이용할 때,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코드가 조금 다른 분들의 코드를 참조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내 의지대로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자, 이럴 때 코드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문을 좀 확인을 해 보면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죠. 같은 폴더 내에 있는 엑셀 시트를 통합 또는 취합하는 작업에 대한 질문이다. 자, 그리고 예제가 이렇게 파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파일에는 이렇게 시트가 두 개씩 들어가져 있어요. 자, 이걸 현재 파일에 시트 1, 2, 3, 4로 이렇게 모두 가져오고 싶다. 자, 그래서 다른 코드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잘 안 되어지는지를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자, 뭐 매크로 실행 시에 등장하는 메시지 안 뜨게 하는 방법, 뭐 클립보드에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 요 시트 복사 같은 거, 그러니까 시트를 통째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복사하는 동작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마지막에는 메인이 되는 엑셀 파일까지 종료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안 뜨고 파일 안 꺼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 파일이 종료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구조 안에서 내 파일도 대상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건 잘 이해 안 되실 거니까 좀 이따 설명드려 보고, 각 파일의 시트를 한 번씩 불러오고 싶은데 두 번씩 불러와지는 원인은 뭐냐? 이게 다 같은 문제거든요. 많이 작업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캐치를 해내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집 파일을 첨부해 주셨는데 요게 지금 수정된 파일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압축을 풀고 파일을 열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폴더를 한번 열어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겠죠. 요 통합 문서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크로가 들어가져 있는 파일이고요. 요게 샘플, 그러니까 합치고 싶어 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트인데 실제 파일을 열어 보면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없고 이걸 클릭했으니까 자, 요렇게 그냥 테스트 1, 테스트 1-1 요런 시트들만 있다라는 거죠. 자, 닫고서 작업을 해 볼게요. 얘가 인제 통합 문서 1 그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인데 A라고 하는 시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트들은 그동안 인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겨진 시트로 보여져요. 삭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인제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코드는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또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눌러서 이 모듈 1, 모듈 2가 있는데요. 모듈 2에는 코드가 없죠.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없애 버리시는 것들이 좋아요. 제거하시고 자, 모듈 1에 인제 코드가 있어요. 이건 주석이니까 뭐 특별히 의미가 없고 요 아래쪽에 코드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제 참고를 하실 때 뭐부터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 통해서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코드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시면 잘 안 읽혀요. 안 읽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드가 한 번에 눈에 들어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처리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들여쓰기부터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 for next문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쓰기 하고 작업을 해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탭키 눌러서 한번 들여쓰기 해 놓고 블록을 찾아다가 추가로 들여쓰기 해 볼게요. 여기 do 하고 여기 루프가 있지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명령들은 얘 안에서 실행되지는 거니까 들여쓰기. 자, 그리고 여기 for하고 for each next 문이 있으니까 여기 next가 있겠죠. 자, 물론 뭐 여기는 인제 안 쓰는 공간들이니까 줄은 좀 제거를 해 주고 자, 얘들도 들여 써 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정돈을 해 놓고 난 상황에서 코드를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일단 이런 변수 선언 부분도 나중에 쓰여지는 건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건 뭐 나중 문제고요.
일단 지금 사용되어지는 패턴에서 어떤 코드들이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폴더 내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룹 문을 dir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요 폴더, 그러니까 현재 파일이 있는 요 폴더 내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요게 파일이 없으면, 파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바로 파일을 열고 작업을 해 들어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작업에서 하나 피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자, 요렇게 폴더가 있기 때문에 이 폴더가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얘도 대상이 되져요. 얘는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열기 전에 요 wb라고 하는 변수에 파일명이 들어가지기 때문에요. 얘가 내 파일의 this workbook 이름과는 달라야 된다. 다른 애들만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겠죠. 이 파일을 닫는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까지가 들여 써지고 and i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내 파일이 같이 닫히는 문제나 지금 질문에서 나오고 있는 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져요. 파일에서 메인이 되는 요것도 인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거고, 각 파일의 시트를 한 번씩 불러오고 싶은데 두 번씩 이 내 파일 다시 불러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질문 1을 해결하는 방법을 인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메시지 내용이 이랬어요. "클립보드에 많은 양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었냐면 전체 범위를 복사하는 코드가 있을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 요 부분 기본적으로 A부터 X, F, D열까지거든요. 이걸 모두 복사해 가지고 이게 nan이라고 하는 변수가 요게 내 파일의 이름이니까 내 파일 창으로 다시 넘어와서 쉬트 추가하고 현재 쉬트에다가 복쳐 넣기 하는 페이스트 스페셜 작업을 하니까 일단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범위가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작업을 뭐 한 시트가 딱 있고 여기에다 데이터를 계속 아래로 이렇게 누적시키는 방법을 쓴다라 그러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이 아니라 그냥 지금 시트를 통째로 가져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시트를 통째로 복사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여기 보시면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단축 메뉴가 좀 안 보이죠. 제가 쪼끔만 위로 끌어올려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동 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시트를 통째로 이렇게 다른 파일에다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동작을 이용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코드를 그렇게 고치는 동작을 한번 해 보면 요 부분들이 다 인제 사라지겠죠. 다 사라지고 범위도 사라져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깔끔하게 사라지고요. 요 시트가 복사가 되어지는데 어디로 복사가 되줘야 돼요? 내 파일에 this workbook sheets 어디 위치 몇 번째 시트에다가 인제 복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before after가 있으니까 맨 끝에다가 하나씩 가져올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시트 뒤에다 해 볼게요. 그럼 여기 인제 마지막 시트 번호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은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번호를 sheets count 이렇게 하면 횟수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맨 마지막 시트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져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인제 내 파일 이름하고 다른 경우에 파일 열어 가지고 해당 파일의 전체 워크시트를 하나씩 시트 개체 변수에다 연결해서 얘를 복사해서 내 파일에다가 맨 오른쪽 끝에다가 붙여 놓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이러면 굉장히 깔끔해지죠. 기본적으로 범위를 복사 붙여 놓기 하는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은 클립보드 메시지도 뜨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매크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겠죠. 물론 요렇게 코드를 고치고 나면 인제 더 이상 안 쓰는 부분들도 생겨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요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그냥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줄을 하나씩 삭제하려고 그러면 줄을 선택하고 컨트롤 Y 단축키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지거든요. 자, 여기서도 액티브 시트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NANE라고 하는 것들도 내 파일 창 이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건데 다 안 쓰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시트, PMP 이런 거, DB 이런 것도 안 썼죠. A 이런 것도 안 쓰니까 이런 거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서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매크로 버튼 하나, 개발 도구 탭에 삽입 버튼 눌러서 버튼 컨트롤 하나 집어넣고 나서 이 매크로 연결해 볼게요. 확인. 자,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테스트 1, 1-1, 2, 2-1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돌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다른 시트들을 가져온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다 쓰는 동작을 하려고 할 땐 일단 뭐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고치는 것도 좀 쉽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들여쓰기 먼저 하셔야 되고 이런 순환문의 동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같은 폴더면 내 파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인제 시트를 합치는 동작을 할 때 요 부분도 사실은 인제 우리가 엑셀을 여러 가지 자주 사용해 보시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짜 놓은 코드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책 같은 것들 제대로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고쳐서 동작할 수 있으면 업무를 조금은 더 편하게 해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